아마 가방이나 지갑, 우산 등 여러 가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유실된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유실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함께 공부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잃어버린 물건. 많이 잃어버려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제 물건을. 라카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하철에서 뭐 우산 놓고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아, 우산 놓고 내린 적 있어요? 네.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핸드폰 한 번 잃어버리고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많이 속상하죠. 네. 마리아 씨도 물건 잘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잘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네. 자주 잊어버려요. 지갑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네. 가끔씩 쇼핑할 때 계산 다 하고 나서 물건은 놔두고 나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다음 날 네, 정신이 찾아가요. 없을 때가 있죠, 정말. 네. 근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면 놓고 오는 경우가 있죠. 물건 다 계산해놓고. 네. 그러면 거꾸로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경우도 있나요? 라카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ATM에서 돈 빼잖아요. 돈 빼고 카드 위에다 놓고 다시 오니 카드 어디 갔어? 보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가니까 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 얼른 뛰어가셨군요. 다행히. 한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왜냐면 카드가 얇잖아. 네. 기계 위에다 있으니까 누가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가서 필요 없나 봐요. 네, 아주 다행이에요. 마리아 씨도? 저는 둘째 아이가 핸드폰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하고 또 공부반에 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뭐 누구 맞냐고. 네, 맞아요. 핸드폰 찾았다고 어디로 가서 찾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아이도 잊어버리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고, 네. 누군가 이렇게 주워서 경찰에서 갖다 줬나 봐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금방 저는, 찾으셨네요. 네, 직접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찾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바로 유실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한국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태국에서 온 까이 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지하철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어요? 방금 타고 온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몇 호선 어느 방향의 지하철을 타셨나요? 3호선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었어요. 혹시 몇 호 칸에 탔었는지 기억하세요? 3호 칸에 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가방인가요? 검은색 서류 가방이고요. 어깨끈이 달려 있어요. 지하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서 가방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네, 유실물을 찾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카 씨, 지금 대화에서 까이 씨는 어디서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3호선 지하철에서 가방이 잃어버렸대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마리아 씨, 까이 씨가 탔던 지하철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몇 호선? 몇 번째 칸이었나요? 3호선 세 번째 칸에다가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차에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지하철 3호선 오금역 방향의 세 번째 칸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까이 씨가 잃어버린 가방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검은색에다 서류 가방, 어깨에다
매달린 가방이었어요. 네, 어깨 끈이 끈이, 달려있는 네, 어깨 끈이 그런 달려. 가방이었죠.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대화에서 까이 씨가 잃어버린 물건을 확인하고 영무원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유실물을 찾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유실물을 찾다입니다. 오늘의 표현. 유실물을 찾다. 유실물을 찾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실물을 찾다.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유실물을 찾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라카 씨 먼저 읽어보실까요? 유실물을 찾다. 유실물을 찾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리엘 씨도 한번 해보실까요? 유실물을 찾다. 유실물을 찾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유실물을 찾다에서 유실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보관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얘기합니다. 유실물을 찾다라는 뜻은 그래서 잘 보관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유실물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두 분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분실물. 분실물. 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으로 분실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입구에는 학생들이 실수로 놓고 간 분실물들이 진열이 돼 있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실물과 비슷한 단어로 분실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대화에서처럼 이렇게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내 사무실 가서 네. 말씀하시면 돼요. 아, 안내사무실에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신고하면. 신고하면 돼요. 네. 마리엘 씨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그런 경험 한 번 있었어요. 아이 가방을 거기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제 가방을 네. 내리자마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제가 내리는 칸이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뭐 5-3인가 뭐 그런 거. 네.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간 그리고 판이안 네. 그런 거 다 확인 다 하고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네, 아, 1시간 만에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선반위에 올렸다가 깜빡 잊고 내리는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리엘 씨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막 내렸을 때, 바로 생각이 났을 때는 어떤 방향, 지하철, 어떤 호선, 그리고 내가 몇 시에 내렸는지, 몇 번째 칸을 탔는지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지하철역의 고객 상담실에 가셔서 이런 정보들을 함께 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늦게 알았을 때는 해당 열차의 유실물 센터에 가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역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지하철을 찾는지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의 전화번호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카 씨. 한 8월 달쯤에 그 홍대 그 도로에서 지갑 하나 찾았어요. 네. 주우셨어요, 지갑을? 네, 주웠어요. 네. 그 지갑에 안에 이제 보니까 안에 명함이 있어서 명함. 네. 명함으로 전화하니까 그 주인 그 전화 받았어요. 아직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기 한 2시간 후에 그 지갑에 어디 갖다 놓으면 자기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게 이제 돌려준 적이 있어요. 아,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찾아서 다행입니다. 네. 어떤 정보도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건을 습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네.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가 뭐 물건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혹시나 뭐 보상금 같은 것도 있으면 또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하죠. 네. 네. 물론 이제 물건을 돌려받은 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연락해 주시고 감사 표시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꼭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어서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바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주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보상금이라는 것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지하철에서 유실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연락하는지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라카시 먼저. 버스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지금 어디로 가는 버스 몇 번인지 거기밖에 알 수 없어요. 뭐 간단하게 한국처럼 뭐 우리가 상담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누가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갖다 놓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잊어버리고 갔는데 안에 명함도 없고 안에 주소도 없고 안에 한국에는 신분증 있잖아요. 그래도 주소가 있고 경찰에 아무도 오면 그 사람이 이거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인도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물건은 그렇게 쉽게 돌려받지 못하겠네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지갑을 주소도 거기 아무 연락처나 뭐 주인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줘요. 네. 경찰서에 놔두고 해도 거기도 경찰들이 못 찾아요, 주인을. 그래서 뭐 큰 거 뭐 자전거나 잊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뭐 핸드폰은 그거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조그만 물건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유실물 센터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긴 하는데 거기서 뭐 지갑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잃어버리는 뭐 택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어요. 네, 그 수취인이 있는 주소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쉽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실물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표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유실물. 잘 보관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놀이공원에는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뜨린 유실물이 많았다.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학생들이 실수로 놓고 간 분실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보상금.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돈입니다. 나는 가방을 찾아준 택시기사에게 보상금을 주었다.